네,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 신유리입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집중하는지 알아야 증시의 방향부터 흐름까지 살펴볼 수 있겠죠. 저희가 오늘 그 부분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BN골드 최고의 전문가 정석일 매니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두 번째 날인데 네. 오늘도 제가 이제 수급 전반적으로 분석 한번 해드리고 또 오늘 알찬 종목까지 소개시켜드리고 할 네, 테니까. 어제 첫 시간 함께 했는데 네. 유튜브 댓글에 막 정석일 매니저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보고 싶었어요. 뭐 이런 선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뭐 제가 몰랐는데 제 숨겨진 팬이 네.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이제 칭찬 댓글 달아주시고 또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어제는 그동안 순매수를 이어가던 외국인이 네. 2조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섰고 그걸 또 개인이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돌아오긴 했지만 이런 외국인 매수세 다시 이어갈까요? 그렇죠. 어제 아마 시장에서 네. 2조 4천억 가량의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되게 이게 뭐지? 라고 근데 하셨을 거예요. MSCI 리밸런싱이라는 이유가 있지만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너무 큰 매도세가 나왔다는 분석이 있어요. 어제 제가 네.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MSCI 리밸런싱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한 2조 가량 정도는 이론상 매도가 좀 출회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상 그게 좀 제일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워낙 또 우리나라 시장이 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더 높아진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같이 조화됐기 때문에 어제 한 2조 4천억 정도 물량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의 체력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2조 4천억 가량 매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뭐 그걸로 인해서 큰 뭐 악재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인 이벤트로 인한 매물 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죠. 돌아오겠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거네요. 최근 들어서 뭐 계속 연이어서 우리 한국 시장을 러브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이제 순매수를 외국인과 보여주고 기관이 있죠. 나오고 코스닥 시장도 그죠.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 일단 오늘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좀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반발 매수가 오늘 시장에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코스닥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에 나서고 있네요.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에서는 돌아오진 않은 모습이네요. 그렇죠. 뭐 코스닥에서는 어제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코스닥은 방어를 정말 잘했습니다. 거의 뭐 큰 하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출회가 많이 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이는 거고 코스피 쪽에서 반발 매수가 이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수급 포착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공개해 주셨는데 네. 볼게요. 먼저 두산퓨얼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주가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는 걸까요? 실제로 최근에 제가 이제 수급들 쭉 한번 보니까 이 네. 두산퓨얼셀 쪽으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동반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예전부터 두산퓨얼셀 이제 연료전지 시장에서 네. 점유율을 또 가장 높게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한번 두산퓨얼셀 주가를 보니까 네. 올해 10배 가까이 급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바이든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런 트렌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었어요. 네, 두산퓨얼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화면으로 찾아볼게요. 네. 근데 이제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앞으로도 좀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만 보더라도 2040년까지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지금 한 8기가와트 정도까지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에 이 수소 연료 전지가 얼마나 깔려 있냐면 0.6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계속해서 올라가야 그렇죠. 되겠네요. 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수소 네. 연료전지 쪽에 투자가 계속해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정책적인 이런 수혜 종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 또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이번 달에 또 앞두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도 맞아요. 외국인 수급이 올라오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최근에 이렇게 수급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게 제일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이슈는 사실상
이미 좀 관련돼서 많이 좀 반영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이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이번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 12월 10일이죠. 네. 이때 이제 정기 변경이 되면서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이런 거 쭉 유입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발표되고 나서 앞으로 이쪽으로 지속적인 이제 외국인이나 뭐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이 두산표일세 쪽에 이렇게 수급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어요. 저는 또 이 부분이 제일 또 궁금해요. 네. 예전에 블록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소폭 하락하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절반만 성공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네. 리스크가 해소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이제 리스크 해소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게 블록딜이 한 이제 처음에 나오고 나서 그때 한번 순간적으로 훅 빠진 적이 시가부터 훅 빠진 네.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오너일가에서 4천억 가량 정도 이제 블록딜을 하려고 했다가 한 절반 정도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블록딜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두산중공업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두산중공업의 워낙 재무제표 상황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블록딜 리스크가 좀 해소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두산중공업이 좀 이제 자금 조달이라든지 혹은 조금 업황이 사서 이제 풍력적으로 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데서 다른 이제 계열사 쪽에서 뭐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이제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블록딜 자체가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네. 이게 두산중공업의 뭐 재무제표가 좀 개선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자금을 네. 조달받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크게 예전보다는 좀 네. 이제 완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된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산퓨얼셀 주가 향방 눈여겨보시고요. 이어서 기관의 수급 포착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갈CS 어제 아주 핫했죠. 그렇죠. 네, 국내 유일한 인공호흡기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어제 장 끝나고 대규모 공시가 떴어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네. 메갈CS 이거 장 끝나서 공시 보시고 나서 와 이게 뭐야 하신 분들 거래 정말 많을 정지까지.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분은 놀라셨을 거고 또 공시 내용을 보실 분들 와 대박이다 네, 대박이죠. 이러셨을 건데 제가 이 메갈CS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도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확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자세한 내용 한번 보면서 제가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인공호흡기가 이제 코로나의 가장 뭐 대표적인 수혜를 또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 예를 들어서 환자가 한 6명 정도가 있다고 치면 네. 그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인공호흡기를 낍니다. 폐 때문에 그만큼 그럴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죠. 폐가 다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런 인공호흡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 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회사들한테 야 너희 이제 그 인공호흡기 만들어라라고 할 정도로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됐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수혜를 이제 메갈CS가 받다 보니까 실제로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좀 크게 성장한 그런 종목이라고 제가 보시면 듣기로는 되겠죠. 공장 가동률이 50%에서 100%로 올라갔대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계속해서 기관이 또 매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기관들의 매수가 최근 들어서 좀 이제 계속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아마 뭐 이런 어제 나올 공시를 좀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네네. 그거보다는 최근에 이제 워낙 또 실적이 좋은 종목이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또 재확산이 되면서 네. 이 인공호흡기 수요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공장 가동률이 이미 풀로 돌아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박이 났던 게 폴란드 420억 규모 인공호흡기 수주 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정말 큰 금액의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지금 오늘 주가상으로도 보시게 되면 이미 뭐 18%, 20%까지 네.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이게 계약 공시를 보니까 이제 이제 제품을 공급하는 시점이 올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좀 만들어 놓은 제품들을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실적이 올해 4분기에 바로 찍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거 4분기 실적도 좋게 나오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 크게 매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데 거죠.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이제 백신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 이 종목을
담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백신 이슈가 다시 올라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메갈 CS의 주가가 좀 소폭 하락할까요? 그럴 때는? 되게 좋은 포인트를 네.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백신이 공급되면 이제 코로나가 잡힐 수 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인공호흡기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 사실 백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는 그 정도 규모는 아직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완벽히 잡히는 시점은 사실 그렇게 단기간 내에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그쵸. 되겠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런 인공호흡기에 대한 수요도 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저평가의 메리트가 인공호흡기 있는데 국내 유일 기업인데 왜 저평가가 됐을까요? 실제로 최근에 주가가 보시게 되면 많이 오른 걸 아실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실적하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PER이 한 6배, 7배 수준 정도로 아직 좀 저평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720%. 네. 말도 안 될 사이즈로 지금 이제 실적이 터졌기 때문에 네. 실적 부분에서는 좀 아직까지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관들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오기 전에도 보니까 한 18% 넘는 급등세 또 연출하고 있나 봐요. 맞아요. 오늘 또 이 종목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네. 정설 매니저, 오늘 관심 있는 종목 어떤 거? 뭐 게임주 가져오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오늘은 네. 이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장이 쉬어가는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좀 이제 한동안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혹은 이제 수급이 좀 비어있는 섹터 쪽 이런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흘러가면서 이제 옥석가리기가 또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까지 또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N게임 N게임이네요. 이런 종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요. 대만에서 또 네. 사전 출시 예약만 52만 명을 돌파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일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맨 아래쪽이죠. 진열혈강호 이게 지금 대만에서 사전 예약이 지금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바일 네. 게임. 이제 위에 열혈강호 같은 경우에는 RPG 게임이죠. PC 게임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진열혈강호가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제 이거를 좀 모바일로 바꾼 게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대만에서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12월 달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전 예약이 52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만큼 벌써부터 인기가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실제로 중화권에서 엄청난 네. 열혈강호가 인기가 크다 제가 보니까 듣기로는 우선 중국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일으켰고요. 네. 지금 현재는 또 터키, 북미에서도 굉장한 인기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지금 제2의 전성기를 지금 맞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열혈강호가 게임이 지금 출시된 게 2004년도에 출시됐거든요. 거의 뭐 10년이 네, 넘었네요. 16년이 됐죠. 16년. 엄청 오래된 게임인데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내보다는 해외 중화권 쪽으로? 이쪽에서 이제 네.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제작진 이제 그 게임 업체에서 계속해서 뭐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그래픽적인 요소도 개선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중화권에서 인기를 계속 지금 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중국에서 네. 올해 이제 9월 달하고 10월 달에 매출이 지금 2달 연속으로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계속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힘에 힘입어 이제 7분기 연속 실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그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까요? 실적 네, 성장이? 그래서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실적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M게임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포커, 네. 막고 이제 요런 거 이제 아빠들이 하는 네. 그런 게임으로 좀 잘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요즘엔 이제 중화권에서 이 열혈강호 때문에 인기가 좀 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실적이 3분기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4분기까지도 실적이 잘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M게임 같은 경우는 원래 통상 이제 과거 사례들 쭉 보더라도 4분기에 실적이 제일 잘 나와요. 네. 4분기 실적이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이번 4분기까지 나오면은 8분기 연속 이제 실적 성장인 거죠.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러면 7분기여서 실적 성장 이어가고 있는 M게임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쭉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12월에 이제 대만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출시 전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네. 포인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최근에 이제 차트상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M게임이 조금 소폭씩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은 우상향 한동안은 그리고 쭉 있네요.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네. 한동안은 횡보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서 이런 열혈강호 게임 이벤트가 조금 이제 부각이 되면서 소폭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상승 초입 그러면 구간이기 대만 때문에 출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때 약간 좀 상승 탄력을 더 받을까요? 그렇죠. 그 출시 전에 출시 오히려 전. 게임주 같은 경우는 네. 매매하는 방식이 이런 신작을 게임 출시일이 있게 되면 그 전에 오히려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만약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이 게임이 너무 인기가 좋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게임 출시되기 전에 한번 접근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격 전략 어떻게 현재 들어가야 가격이 될까요? 지금 5,680원에 80원에서. 있는데 네.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뭐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위쪽에 한 6,500원 가량을 이제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최근 조금 이제 박스 하단권인 한 5,000원 이 정도를 이제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게임의 뭐 매수가 5,68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000원 5,000원 제시해 입니다. 주고 계시네요. 네,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이제 네. 장 끝나고 나서 역시나 이제 무료 방송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왜 여기서 15분 정도 이제 하다 시간이 보니까 너무 짧아요. 진짜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다 못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쉬우시죠?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 또 추가적인 질문 주시면 다 답변도 해드리고 또 제가 이제 시장 진단이라든지 혹은 또 알찬 종목 정보까지 계속 네.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장 끝나고 4시 30분에 이제 무료 MBN골드 홈페이지에서 이제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샵 2034 정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또 정석일 매니저가 전하는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승부의 정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